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얘기를 하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잘못 띄었다. 자, 다시. 여러분, 하멜 표류기라는 책 아세요?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아가지고 와, 이거 너무 생소하니 나는 조금 준비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준비를 했고요. 좀 신기하다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온 얘기예요. 이 책은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지리나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에요. 간단하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책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최초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핸드릭 하멜. 옆에 밑에 강진에 세워진 하멜 동상,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하멜 기념관 앞에 세워진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 핸드릭 하멜 동상이 있습니다. 기념상도 있어요. 여수의 해양공원인가? 거기에도 이 하멜 동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1653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선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의 선원이야. 그러니까 선장이 있고 배 일하는 선원이에요. 현재 이제 강진에 가시면 이제 동상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서 직접 가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선원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가다가 배가 뒤집히거나 뭔가 사고를 당해서 배가 표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느 섬나라에 떠밀려 내려와 있는 거야. 자기가 어느 섬나라에 이렇게 떠밀려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자기가.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선원일을 하려고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어떻게 사고가 생겨가지고 표류가 됐어.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 섬에 와 있는 거야, 네덜란드 사람이.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 섬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1653년도에 이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제주도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보다 무려 26년도 더 전에 1653년 하고도 26년 더 전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서양인 외국인이 있었다고 해요. 되게 오래전이지. 몇 년도야. 23년 1630 몇 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 있었대요. 당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요, 이거는 그냥 개인 욕구로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그냥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이 옆에 네덜란드 사람이래요. 그래서 검색했어요. 네덜란드 남자.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 당시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왔을 때가 1653년이란 말이야.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당시 옛날에 뭐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가운데서
이 외국인 하멜이 서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더니 하이 헬로우 그러더니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나라에 떨어졌어.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저 멀리서 어느 외국인이 걸어와 하멜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더니 하멜 헬로우 그러더니 내가 통역해준다고. 조선 사람들이랑 그 통역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이름으로 박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박연.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인이 아니에요. 파란 눈에요. 옆에 진짜 사람처럼 파란 눈에요. 누가 봐도 외국인인 사람이에요. 솔직히 1630 몇 년, 1620 몇 년에는요 비행기가 많이 다닐 때일까요? 그때는 비행기가 많이 없을 때야. 배도 많이 안 다닐 때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 조선에 그렇게 옛날부터 와서 살고 있었을까? 이 박연이라는 사람 뭐야? 옆에는 그냥 예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예요. 지금 이 박연이라는 남자, 이 하멜의 표류기에 나오는 이 핸드릭 하멜, 이 두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 다뤘어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이 박연이라는 남자와 이 하멜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MBC인데 MBC에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다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뤘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1653년도에 더 먼저 조선 땅을 밟고 있었던 외국인. 이 남자의 본 이름은 얀 야너스 벨테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입니다. 벨테브레라고 칭할게요. 옛날부터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있었던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인이 있는 거예요. 1627년도에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도요, 이 하멜이라는 남자랑 똑같이 네덜란드에서 선원이었대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 하멜이라는 남자랑 똑같이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도 결혼해서 네덜란드에 애가 있어. 네덜란드에요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유값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똑같아요.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선원이니까. 그런데요 1627년에 배를 탔는데 하멜이라는 분이랑 똑같아. 배가 표류가 돼버린 거야. 나가사키로 가다가 배가 한가운데 표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 안에 먹을 거는 떨어져 가고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가 표류돼서 돌다가 어느 한 섬에 또 도착을 합니다. 이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요,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서 일행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명이 있었던 거야. 벨테브레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이 어느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배가 표류가 되면서. 똑같아요.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 섬이 또 제주도였어요. 이 하멜이란 남자랑 똑같은 거야.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훨씬 더 먼저 표류가 돼가지고 제주도 섬에 떨어진 거야. 어떻게 완전 페인이 돼가지고요, 한 3명 정도 되는 외국인 남자들이 막 제주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다가 당시 조선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이죠, 제주 관원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한테 붙잡힌 거죠. 당시에 이 네덜란드 사람, 이 네덜란드 선원들은요 조선을 잘 몰랐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1627년도 이럴 때 조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조선을 몰라. 무지한 거야. 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잡혔을 때 큰일 났다. 지금 이 사람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조선 사람들
인육 먹는 사람들 아니야?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아니야? 큰일 났어. 우리도 잡아먹히고 말 거야. 되게 겁에 질렸었대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대.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서 일행들은요, 이제 잡혔어. 잡히고 나서 이제 경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일본으로 가는 중이었다.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주세요 라고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뭐 나가사키 했겠지. 막 몸으로 막 바디랭귀지 하고 막 했겠지.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일본에서요, 일본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사람 잡았잖아. 근데 일본으로 보내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일본아,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사람 한 3명이 들어왔는데 일본아, 니네 나라 나가사키로 보내달래. 보내 말어. 이 네덜란드인 그쪽으로 보내 말어. 그러니까 일본인이 쓱 보고는, 아 뭐야, 일본인도 아니네. 야, 보내지마. 일본으로 보내지마. 일본에서 거부를 했어요. 아, 그 사람들 일본으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제주도에서요, 조선의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3명이 압송이 돼.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압송, 이제 옛날 우리 한양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인조를 만나게 돼요. 옆에 인조 왕이시죠. 이 인조라고 하면 누구냐면 우리나라 16대 왕이십니다. 강해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외국인들 3명이요, 인조를 만났어. 인조 왕을 만난 거야. 통역이 안 되잖아. 네덜란드어를, 영어를 잘 모를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요, 그럼 어떻게 뭐 바디랭귀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시에 그런 거야. 야, 너네 일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너네 일본에 못 간대. 야, 너네 일본에 못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벨테브레랑 일행이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우리 그럼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라고 청을 해요. 근데요, 당시 조선의 국법이요, 조선의 땅을 밟은 외국인은 본국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조선의 국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발자국 들여놨네? 못 가. 본국으로 안 보내. 그게 우리나라 법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갖고요, 3명은요 고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일본으로도 못 가. 일본에서 거부했거든. 고국으로도 못 가요. 우리나라 법이 안 보내거든. 이 벨테브레 일행은요, 선원이었잖아요. 당시 이 선원들, 네덜란드 선원들이요,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되게 센 사람들이었대, 이 선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벨테브레 일행한테요, 우리나라에서, 야, 너네들이 서양의 군사 기술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서양의 기술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좀 알려줘. 당시 조선 후기예요. 훈련도감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력을 강화하는 곳, 훈련도감이라는 곳에다가 이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서양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니네들이 좀 알려줘. 이 3명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양식 화포를 다루는 기술이나 이제 뭐 서양식 뭐 대포, 화포, 뭐 화포의 제작법, 사용법을 이 3명이 막 알려줬대요.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외에도 서양이 뭐 여러 가지를 알려줬겠죠. 그러다가 1636년 때요,
병자호란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국사책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병자호란, 여튼 이 병자호란 때 이 네덜란드 외국인들이요, 이 벨테브레 일행 네덜란드인 이 3명도요 이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누구 편에 서서? 우리 조선 편에 서서. 이 3명도요 우리도 전쟁에 참가해요? 너네들도 참가해야지. 그래서 조선인들이랑 같이 병자호란이라는 그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편에 서가지고 같이 막 청나라랑 싸웠어. 대박이죠. 이 네덜란드인들도. 당시에요, 표류한 일본인도 있고 표류한 중국인도 있고 표류한 뭐 미국인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가 표류돼가지고 제주도 땅이라든지 여러 땅으로 이렇게 표류가 돼서 이렇게 쓸려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을 모아가지고요 군대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나봐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투입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로 휩쓸려서 어영부영 들어온 외국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부대도 우리나라 조선인들이랑 같이 전쟁에 참가를 했대요. 같이 전쟁을 하는 거야. 대박이죠. 그리고 당시 그 외국인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벨테브레라는 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 같이 나가가지고요 조선인들이랑 같이 청나라에서 맞서가지고 싸우다가요 이 벨테브레 이 남자랑 같이 왔던 동료 선원들 2명 목숨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이 다른 외국인들이랑 그리고 이 벨테브레 혼자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고 나서요 이 벨테브레가 조선에서 굉장하게 환대를 받아요. 이 외국인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 우리 조선을 위해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막 진수성찬 밥이 차려지고요. 뭐 이거 들으면 우리나라 겁나 막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막 환대를 해준 것 같은데, 솔직히 잠깐 국사 공부를 하자면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졌어요. 졌어. 그래서 인조가 되게 굴욕적이게 청나라한테 항복을 한 사건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 이 벨테브레가. 그러면서 나라에서요 밭이랑 집까지 줬습니다. 밭이랑 집도 하사했어요. 거기다가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가요, 아 벨테브레야, 네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네가 외국인 부대를 이끌고 네가 열심히 공을 세웠구나 라고 하면서 네가 조선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지어주겠노라 하면서 이 네덜란드인 벨테브레한테 그때 박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 인조 왕이. 네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뭐 외국인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구나, 그래서 살아 돌아왔구나, 장하다, 너에게 집과 땅을 줄게, 그리고 너한테 박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박연으로 살아가요. 몇십 년을 살아가요.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1648년도에 과거 시험까지 칩니다. 우리 조선 과거 시험을 쳐요, 이 네덜란드인이. 그래갖고 합격해요. 그래갖고 정식 무관이 돼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반 사원에서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서 직급이 올라간 거야, 일반 사원에서. 네덜란드인이 조선 시험을 쳐가지고. 여튼 이 네덜란드 사람이 몇십 년을 조선에서 살면서요 과거 시험까지 쳐가지고요 정식 무관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일남일녀를 둡니다. 그냥 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덜란드인이 어영부영 와가지고요 이제 한국말, 우리 조선말을 합니다. 뭐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뭐 얘기했겠지. 뭐 전화
박연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어설프게 또 배웠겠죠.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그냥 조선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도요, 잠깐 조선에 들린 사람은 있었대요. 그냥 잠깐 조선에 들렸다가 금방 간 사람들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아예 조선에서 살면서요, 조선 전쟁에 참가하고요, 조선 시험을 보고요, 무관이 돼가지고 조선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고 하는 사람은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최초래요. 처음이래요. 그리고 1653년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멜 표류기를 쓴 남자,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 제주도에 이제 떠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박연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멜이라는 남자도요, 제주도에 압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연을 만나게 됐는데 되게 놀라죠. 뭐야 이 나라에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놀랬겠지, 당시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영어로. 아니 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박연도 얘기합니다. 나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박연이라는 남자가요, 조선에 온 지 26년 만에 이 하멜이라는 자기 고국의 남자를 만난 거야. 즉,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에요, 26년이 넘게 살았어요. 조선 산지 26년 정도 돼가지고 이 하멜이라는 고국 남자를 만났거든. 펑펑 울었대요, 박연이라는 남자가. 펑펑 울었대. 솔직히 울만하죠.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요, 모든 얘기를 들은 거야, 이 박연이라는 남자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도망 나가자. 우리 같이 고국인 네덜란드로 가자. 당신 여기서 힘들지 않냐? 나가자, 같이. 우리 둘이 힘 합치면은 고국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했대요. 돌아가자고, 네덜란드로. 그런데요, 당시 박연이라는 남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 아니에요. 이분 아닙니다. 당시 박연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덜란드에서 산 날보다 조선에서 산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선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 그냥 조선에서 살 거예요.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산 날보다 조선에서 산 날이 더 많아요. 나 그냥 조선인입니다. 태어나기만 그냥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조선에서 살 겁니다. 대박이죠. 오히려 하멜 표류기를 쓴 이 하멜이라는 사람한테요, 같이 살자고. 너도 같이 살자. 조선 좋아. 조선 좋아. 같이 살자. 내가 너 훈련 도감이라는 데에 직급 있게 넣어줄게. 하멜아, 너도 같이 살자, 조선에서. 이렇게 설득을 했대, 오히려 하멜을. 그런데 결론은 이 하멜이라는 남자는요, 1666년 하멜이라는 남자만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 그 책에 이제 이 박연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조선에서 내가 이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만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저도 솔직히 조선시대 때 외국인 박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당시에 이 하멜 표류기 이외에도요, 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 이외에 다른 어디에도 이 박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왕들 보면 막 기록해두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도 박연이라는 남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온리 하멜 표류기에서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조선인에 대한 기록만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1991년도 때도, 제가 태어나고 2살 때죠, 저도. 그러니까 1991년도 때도 당시 이 박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박연이라는 남자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도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었다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선언일 한 거라고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덜란드에 후손이 있겠죠. 이 박연 벨테브레라는 남자의 후손들. 이 네덜란드 후손들이요. 한국 쪽에 있는 후손들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이 박연의 후손들이 한국 쪽에 있는 조선들을 찾는다라고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랬었대. 근데 결론은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되게 뜻하지 않게 조선에 와가지고요. 조선 전쟁에 참여하고요. 조선 과거 시험 보고요. 그래서 합격해서 무관이 되고요. 그 조선 여자랑 결혼하고요. 조선 아이들을 낳게 되고요. 조선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난 조선인이라고 조선으로 안 가고요. 되게 파란만장하게 산 이 박연이라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 현재는요, 이 남자가 태어난 이제 네덜란드 도시랑요, 그리고 현재 서울에 이 벨테브레 박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이 벨테브레 동상이 있고요. 서울에 이 박연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동상이 있어요. 이 하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하멜 표류기의 하멜이라는 분도 동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 약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기와인, 서양인,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서양인, 이 박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네덜란드 남자, 1620년대 때 살았던, 조선에서 살았던 네덜란드 남자. 대박이죠. 완전 신기하죠. 나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했어.